안녕하십니까. 아침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성철입니다. 1975년도부터 제주도 한라산 중턱 400m 고지에서 3대째 아침미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신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장이 이제 한라산 중턱 400m 고지에서 이제 75년도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서 저까지 3대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목장은 이제 다른 목장과 다른 점은 다른 목장이 축사에서 집체 사육을 하는 반면에 우리 목장은 이제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은 유기농 초지에서 이제 풀을 키워서 소들한테 먹이를 직접 급여하면서 젖소들을 키우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를 키우면서 이제 젖소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젖소들을 한라산 중턱 초지에 직접 키운 유기농 초지에 방목해가지고 행복하게 키우고 있고요. 단순히 젖소만 키우는 목장은 아니고요. 그 젖소를 키우고 그 젖소에서 짜낸 우유로 직접 유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의 식탁까지 제공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 제주도 여행 오신 분들께 힐링을 드리는 체험 목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풀들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제 우리 소들이 먹일 풀들은 우리가 직접 키워서 소들한테 먹이자, 그리고 소들에게 좋은 먹이를 먹여야 되니까 유기농으로 직접 키워서 먹이자 하셔가지고 지금 소들한테 유기농으로 키운 풀들을 직접 키워서 먹이고 있고요. 이제 저희 목장이 시작하고서 이제 3대째 저까지 저희 소들이 대수가 17대에 이르렀어요. 제일 첫 번째 소부터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까지 17대에 이르렀는데, 그 소들 모두 우리 목장에서 자라고 있는 유기농 풀들을 먹이고 행복하게 방목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려면 100% 조건이 있어야 돼요. 환경적인 거 10%, 그 다음에 사양적인 거 60%,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 30%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목장이 환경적인 것하고 사양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잘해요. 근데 유전적인 거는 많이 느립니다. 우리 목장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유전적인 거를 많이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개량된 시작이 첫 번째, 한 두 번째입니다. 많은 목장들이 꿈의 6세대, 꿈의 7세대 하거든요. 물론 저희 집에도 6세대, 7세대짜리 있는데 깊은 애는 17세대까지 있습니다. 낙농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일련 번호가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는 2번입니다.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낙농을 시작했고, 1번 낙농가 아직도 있나요? 이시돌로 알고 있습니다. 낙농 역사는요, 제주도는 우리가 제일 깊습니다. 이시돌은 저희들보다 한참 늦고요. 76년도에 시작한 게, 그러니까 낙농 역사가 아까 제가 앞에서 금방 얘기했던 1978년도에 호주에 도입됐잖아요. 그 당시 도입되면서 시작한 농가가 스무 농가 됐는데, 그 당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시돌은 우리보다 한 15년 그렇게 늦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 속된 말로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장사꾼이 되면 안 되고 농업의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그냥 단순히 우유를 많이 짜서 많이 우유를 판매하는 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결국은 지금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환경이나 유기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집이 있는 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 그런 거보다 또 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이런 게 나한테 다시 금전적이든 뭐든 간에 보답이 되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는 것들이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먹거리는 안전성이 있고, 내가 먹는 음식이면은 굉장히 소중히 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도 이런 먹거리는 내가 먹는 음식이다 생각해서 아무튼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나를 위해서거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혼자만 잘 살고 우리 아들만 잘 살고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이런 농업을 가업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표본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뭐 방송국에 촬영 TV에 나가신 적이 있으신데 제가 그때 이 트랙터를 이제 몰고 초지를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이 운전하는 모습만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가 지금도 시동이 걸려요. 지금도 현역으로 다닐 수 있는 트랙터고요. 이제 저한테도 추억이 많이 있는 트랙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트랙터를 이제 오래 쓰시는 고물이 됐잖아요. 이제 일은 못해요. 시동은 걸리지만 이 트랙터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공룡이라고. 예, 제주도에서 제일 오래된 트랙터 중 하나고 정말 오래된 트랙터니까 앞으로 공룡으로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나요. 얘가 거의 다 했죠. 뭐 얘가 진짜 100명분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뭐 밭도 갈아주고 뭐 씨도 뿌려주고 예. 정말 버릴 수 없는 저희 진짜 보물 같은 애죠. 어렸을 때부터 입에 밴 게 목장 주인 된다는 게 입에 뱄었나 봐요. 아버님 말씀에 가면은 네 커서 뭐 될라 하면은 제일 큰 소리, 제일 참한 소리가 예쁜 여인과 결혼하기. 두 번째는 목장 주인 되기. 이게 제 꿈이었다고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이 있었나 봐요, 아마도. 저희 할아버지는 교육자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젖소를 키우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마치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이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소를 3마리 물려받으셔서 이제 이만큼 키우셨고 제가 기억하는 건 4마리 있을 때부터 기억해요. 소가 4마리 있을 때부터. 처음에는 1978년도에 호주에서 제주도에 젖소 188to가 도입돼요. 도입되면서 저희들이 8마리를 배정받았거든요. 근데 이 동네 그 당시는 있는 거라고는 수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마리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만큼 경적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목장 주인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왜냐면은 어디 이제 아버지 따라서 행사 같은 데 나가면 이제 주변 어른들이 너 커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목장 주인 할 거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세뇌 교육은 시켰죠.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너 커서 뭐 할래 하면은 목장 주인 해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는 세뇌 교육 시켰는데 커서는 세뇌 교육 시켜본 적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는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원신아 이제 목장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장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라.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너가 내 대를 이어서 목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예. 농업이란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업으로 승계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가업으로 물려받겠습니다 하면 천구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고 가업으로 물려받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단지 농업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이해를 못 해주셨어요. 전혀 이해를 못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소를 방목시키고 있었거든요. 그 방목장 일부를 밀어내고 손님들이 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쇠파이프로 좀 초지 한가운데 좀 경계선도 짓고 소들이 넘어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고 어머니하고 말이 안 돼 이러고 곡괭이를 들고 밭에 나가서 땅을 까가지고 돌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캐기 시작해가지고 돌담을
한 20m 정도 쌓았어요. 이제 20m 쌓고 보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안 느끼신 거죠. 아, 이 돌담을 쌓고 보니까 진짜 우리 목장이 아름답구나. 그걸 느끼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팍팍 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예. 저쪽에 보시면 저 실제로 돌담을 보시면 방목장에 한 20m 정도 돌이 되게 자잘한 돌로 쌓여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큰 돌로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20m 자잘한 돌담은 제가 직접 파는 거고. 예. 그걸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추석이었다고 딱 기억해요. 추석 지나자마자 포크레인을 불러주셔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돌을 딱 까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포크레인으로 저쪽 돌담을 쌓아가지고 이쪽 돌담은 자잘하고 저쪽 돌담은 이제 큽니다. 그렇게 좀 저도 제 반항심 때문에 일을 그렇게 삽집 그 곡괭이질을 시작했던 거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도 사실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포크레인을 불러주셔가지고 저 돌담을 쌓아주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예. 저는 단순한 나는 내 꼭 이 집을 관찰하고야 말 거야라는 고집 내지 반항심이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무슨 생각하시고 계셨었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나한테 부탁을 했더라면 제가 쉽게 해줬죠. 근데 부탁 한마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저기 부자가 일하는 거 이렇게 아버지는 저기 쉽게 표현하면 충고죠. 충고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편하다 해서 가르쳐주면 아들은 그걸 간섭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막 한마디 안 했어요. 나중에 어느 땐가 와서 사정하겠지 해서 내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와서 나중에는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니까 그때 내가 내 방식대로 해준 거죠. 안 그러면 싸워요. 이제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내려왔고 저도 조금 뭐 인제는 공무원 생활 하다 내려왔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려와서 제가 어떤 걸 하고 싶다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해주셨어요. 이해를 못 해주시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젖소 키우고 유제품 만들어라. 왜 이런 짓을 왜 하는 거냐 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제 그 태도에서 느껴지잖아요. 네. 저도 아버님한테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의견 충돌이 없었겠어요. 아버지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 내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대부분 집 보면 싸움하면은 1년 그렇게 가요. 아버지가 치워버린다든가 아니면 아들이 나가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치워버린 목장 본 기억이 있으니까요. 이래서 가족끼리 같이 일하지 말란 말이 있구나. 청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면 그런 말이 있구나 많이 느꼈었고요. 네. 목장 주인 하겠다는 목표로 살다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좀 만류하시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직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돌아가야겠다. 계속 목장에 언젠간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딱 빨리 내려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는 이제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여름 휴가차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제주도에 살 때는 제주도가 좋은 줄 모르고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할 제 아내랑 같이 인사차 집에 내려왔는데 제주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내려와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